전이 중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과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변수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세계 단판으로 좀 주목받았더니 미중 정상회담이 끝이 났는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기대가 컸던 만큼 좀 실망이 컸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두 분 일단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두 가지 총평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대이동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미중 간에 대등한 어떤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미중 정상회담의 경과를 지켜보면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랑 비교해보면 중국이 상당한 미국의 대등한 위치에 접근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G2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라는 관점에서 권력의 대이동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빅딜 아닌 스몰딜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대했었던 바는 빅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종전 그리고 어쩌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끼어들지 마. 네.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빅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다른 빅딜은 반도체 내놔. 근데 히토류 제공해. 반도체와 히토류 간의 빅딜. 네. 근데 이것은 다 없습니다. 오로지 스몰 딜로만 끝났습니다. 소위 콩사조. 그죠? 콩딜입니다. 콩딜. 콩사조. 비행기 500대 사조 했는데 200대 사주고요. 그러니까 기대를 못 미치는 그러니까 스몰 딜에만 그쳤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실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의 어떤 우직함, 어떤 묵직함으로 좀 기선제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란전을 일으키면서부터 이제 모든 스텝이 다 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과감하게 이제 관세를 올려가면서 중국을 제압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히토류로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대두수입 금지 이런 걸로 이제 카운터를 맞은 다음에 이게 이제 휴전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번 중국 방문 그리고 이제 연말에 있을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 일거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란 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 사실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됐다면 이번 방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세등등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트럼프 대통령다운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이 지금 미국의 가장 외교 정책의 가장 화두인데, 네.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대만 문제거든요. 네. 그 대만 문제를 오히려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교적인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좀 제한적이었던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보잉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CEO가 이번 회담에 동행을 하면서 좀 경제 빅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스몰딜에 그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환상적이었다라고 본인이 자주 쓰는 단어를 썼지만 네. 지배적인 분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저의 사견을 먼저 드리면, 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이 전형적인 미국식 발언입니다. 미국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wonderful, beautiful, fantastic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앵커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당신의 넥타이가 너무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원래 미국식 표현이에요. 저보고 러블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미국식 영어식 표현에 해당되고 전형적인 미국인의 표현에 가깝다라고 먼저 의견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해당 앵커님의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소문났고 80억 인구가 미중 정상회담을 온전히 주목을 했는데, 근데 시진핑 주석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양국이 앞으로 21세기 남은
세기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뭐 투키디데스의 함정까지 표현을 해가면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렸는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그림, 단기적 성과, 올해 안에 중간 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돼. 시진핑은 중간 선거가 없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당연히 그 중간 선거에 유리한 뭔가의 성과를 가지고 입국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거 기업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않았고 정상회담 이후에 보잉사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그럴까? 200대 판 건 좋은 거예요. 그 팩트만 보면. 근데 기대치는 뭐였어요? 50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500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의 성과를 냈다. 이게 거의 전반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국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동상이몽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했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도 경제지만 지금 역시 가장 뜨거웠던 내관을 교수님 두 분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타이완 문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충돌이라는 뭐 거친 단어까지 좀 써가면서 강력한 경고장이 날렸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면 충돌은 좀 막겠다, 피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타이완 문제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야 이제 뭐 당장 뭐 엔비디아 뭐 콩 이런 것들이 즉각 그 반응이 오는 문제들이긴 하지만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세계 정세 또는 이제 미국의 외교 전략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완 문제는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뭔가를 바꾼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어온 미국의 한 50년 넘게 이어온 세계 전략에 큰 변화를 주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971년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과 소련이 중소분쟁으로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중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979년에 이제 카터 대통령 때 이제 수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82년인가요?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 관계에 6개 조항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원칙이 뭐냐면 대만의 무기 수출 계속 할 거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그 어떤 개입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과 미국의 관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선물을 주고 대만에게는 현상 변경 금지라고 하는 선물을 줘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중국 문제를 적절히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왔는데 그동안 대만이 이렇게 조그만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중국과 맞서서 그 안보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이렇게 뒤에서 무기를 지원해주고 이 대만 문제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대만에 수출하기로 했던 120억 불 상당의 무기 수출을 일단 유예를 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기선제압에서 사실 뿔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엔비디아 얘기도 나왔지만 젠슨왕 CEO도 처음에 방중 명단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갑자기 부랴부랴 앵커리지에 기착을 해서 젠슨왕 CEO를 데리고 간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회담 이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기선이 제압이 당한 상태에서 이미 회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타이완 문제는 그 시진핑 주석이 이건 절대로 대만 독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와가지고 대만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이것은 단순히 대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동맹 국가들, 그러니까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제1도연선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동맹도 이런 그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